자, 수업 좀 쉬셨나요? 우리 이제 신포괄수까지 하겠습니다. 신포괄수까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시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쪽에서는 일단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들어가긴 하겠습니다. 자, 그게,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만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 그 체크포인트 잠깐 볼게요. 체크포인트를 보시면, 자, 도입 배경 보시면 행위별 수까제와 포괄 수까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점은 보완하면서 장점을 이제 살리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2009년에 신포괄 수까제 시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 도입하고 있고, 그래서 그 차이점을 보시면 아까 포괄 수까제는 7개 질병군에 대해서만 하는 거였고 입원 환자인데, 신포괄 수까제는 모든 입원 환자입니다. 모든 입원 환자가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불 범위를 보시면 여기에 2번 건강지불에 1당 지불에 행위별 수가가 들어가. 결국 신포괄 수까제 안에 행위별 수까제가 슬쩍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이냐면 저 뒤를 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뒤에 가로 4번을 보시면요. 자, 요게 이제 크게 군을 3개의 군으로 나뉩니다. 하나가 하단 열외군, 그 다음에 정상군, 상단 열외군. 그래서 크게 3개의 군으로 나누는데, 하단 열외군은 행위별 수까제가 적용이 돼. 그러니까 이건 2번 일수에 따라 그렇습니다. 2번 일수가 너무 짧아. 이럴 때 이제 행위별 수까제를 깔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군. 그래서 이거는 이제 2번 일수가 딱 거기에 해당이 되면 이제 정상군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거기에는 포괄 수까제 플러스 별도 보상은 행위별 수까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행위별 수까제가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상단 열외군이야. 그러니까 조금 2번 일수가 좀 길어. 그러면 정상군까지는 포괄 수까제.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행위별 수까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 기간부터는 행위별 수까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상군을 며칠로 할지는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이게 확정이 되면 결정이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결국 5번을 보시면 신포괄 수까제의 적용 방식을 보시면 크게 3개가 있는 거죠. 포괄 수까제 플러스 그 다음에 비포괄 수까제. 비포괄 수까제는 행위별 수까제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산 수가가 있습니다. 가산 수가는 뭔데? 포괄 수가 곱하기 기간당 가산율이야. 그러니까 기간당 그러면 상급종합병원이면 가산율이 좀 세겠죠. 근데 그냥 병원급이야. 그럼 가산율이 좀 작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포괄 수가의 그 가산율을 곱하는 거고요. 그리고 포괄 수가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 점수당 점수당 단가. 이렇게 해서 조정 계수는 말 그대로 그거겠죠. 가치 수가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좀 수술이 조금 힘들어. 좀 입원료가 조금 좋은 병원이야. 좋은 상급, 그러니까 입원실 자체가 좀 좋아. 그리고 검사료도 약간 조금 더 좀 정밀 검사. 그러면 이제 조정 계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포괄 수까제, 이제 행위별 수까제. 거기에 이제 중환자실, 격리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 거고, 수술 첫 치료도 조금 더 센 수술, 조금 에너지, 닥터들의 스트레스가 좀 쌓이는 수술이야. 그러면 좀 더, 그때 이제 행위별 수까지로 좀 들어가겠다는 거고, 펫도 그렇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거는 공개를 좀 안 한 상태여서 이 정도만 공개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3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 안에는 행위별 수까지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구나. 이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포괄 수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총괄 계약제 하면은 어느 나라 생각나세요? 어느 나라? 독일 생각하시면,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 지불 측과 진료 측이 미리 진료 보수 총액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독일 같으면 뭐가 있다 했어요? 질병 금고가 있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질병 금고, 그게 이제 지불 측이지. 그다음에 진료 측 하면은 이제 병원 의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둘이 만나서 1년 동안 총액을 정합니다. 1년에 얼마. 그래서 총액을 주면 그 의사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나눠 갖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총괄 계약제라고 하는 거고. 자, 장점. 총의료비 억제가 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총의료비가 엄청 셀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조금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억제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인들 이미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받았으니까 스스로 자율적인 억제를 할 겁니다. 이미 돈 받았으니까 의료인이 잘 안 하도록 노력하겠죠. 하여튼 자율적으로 억제 가능할 거고요. 자, 단점을 보시면 첨단 의료 서비스 당연히 도입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매년 진료비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이때 그 계약을 둘러싼 교섭의 어려움으로 혼란이 올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괄 계약제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상대가치 수까제예요. 상대가치 수까제는 기본이 뭐였었어요? 기본이
기본이 행위월수까지죠. 기본이 행위월수까지인데 행위 하나하나마다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내가 맹장 수술을 하는 거하고 이거는 이제 근무 시간에 그러면 내가 응급으로 새벽에 나와서 맹장 수술을 했어. 그럼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어요? 당연히 새벽에 있는 게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2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 근무 중이니까 그러니까 가치를 깎아 0.8배. 그러면 전체적인 의료비는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왜? 응급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료비는 다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그 가치를 뭘 갖고 매기는데요. 그 가치를 매기는 게 두 개 갖고 매깁니다. 동그라미 1번에 업무량 시간. 또 하나가 업무량 강도. 요 두 개 갖고 매기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말 그대로 어떤 일정 시간을 넘어가 버리면 1.2배를 해주는 거지. 자, 그런데 강도는 세 개 갖고 합니다. 하나가 육체적인 노력, 또 하나가 정신적인 노력, 또 하나가 스트레스. 세 개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도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혹시 쑥 나올까봐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스트레스. 이게 이제 업무량의 강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진료비, 보수지불제도. 근데 여태까지 다 정리를 한 게 옆에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장점, 단점을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난 확실히 아는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되면 난 아직 모르고 있나 봐.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좀 할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의사들한테 주는 돈, 지불보상제도를 한 거고, 자, 전달 체계는, 자, 이거를 국민들한테 전달할 때 그냥 네가 필요하면 네가 가져가 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자유경쟁 시장화의 체계 놔둬. 자유시장 경쟁.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한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냐면 의료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의료의 양극화 현상. 그래서 최고급 의료를 최고급 의료, 그 다음에 저급 의료, 최고급 의료, 저급 의료, 이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항상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 이거를 우린 시장 실패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적절하게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게끔. 그래서 이제 전달 체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